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이미 헬게이트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수많은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조용히 엄청난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만의 후쿠시마산 수입 허용이 한국에도 불똥, 한국 인터넷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다수, 대만이 일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만이 포괄적, 전짐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해 8일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은 대만의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수입 재개를 협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의향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후쿠시마산 식품이 허용된다면 한국은 헬게이트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방사능 말고도 다른 곳에서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부분에서 몰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있습니다. 돈은 뿌렸지만 매수는 아니다. 국가공안위원장의 말에 SNS 기가 막히다며 나라가 썩어간다. 정의감이 있는가? 어느 자민당 의원이 선거 기간 중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돈은 줬지만 매수는 아니라는 발언이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느 자민당 의원이 자신의 정치단체를 통해 자민당 교토지부에 기부를 했고 교토지부는 이 돈을 도의원과 시의원의 활동비 명목으로 하나 약 500만원씩 지급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후보가 직접 돈을 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여러 단계를 거쳐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과거 교토지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공안위원장으로 있는 니노유 사토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을 위한 활동 비용이지 선거 활동 비용은 아니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돈은 줬지만 매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자민당이 선거에 강한 이유는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은 줬지만 매수는 아니라고 발언한 니노유 사토시는 현재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산하기관으로 경찰청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돈은 줬지만 문제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나라가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모두 의도를 부정하면 오케이라는 거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국가공안위원장이 이래서는 이 나라는 부패국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보스가 이런 짓을 하다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썩은 거야 이 나라. 이렇게 자민당의 일당 독재는 썩은 정치로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민영화입니다. 일본 자민당은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경제는 몰락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소득도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되는 때이기에 이용하는 전력회사를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 일본은 발전용 연료 상승을 이유로 6개월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저렴한 회사를 살펴보는 좋은 계기라는 황당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기사, 장점만 적혀있는데 단점이 적혀있지 않다. 지난해 왜 신전력회사가 몇 개나 문을 닫았는지 생각하면 신전력으로 갈아탈 수 없다. 전범기 아이콘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일본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진짜 민영화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수도요금 지자체 90% 인상 필요, 격차 최대 25배 예측. 일본 지자체 90%가 수도요금 인상 계획에 있습니다. 후생노동성과 공익사단법인 일본 수도협회에 따르면 일본 가정용 물 사용량 22방미터당 수도요금은 2019년 전국 평균 3,298엔으로 10년 전
3,096엔에서 6.5% 늘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이후로 설비의 노후화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가 대책으로 세운 것이 수도 민영화입니다. 일본은 올해부터 수도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운영비용 문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일본 지자체가 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일본 전국 지자체가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로 인해 요금 인상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홋카이도 유바리시로 월당 7만원 정도 합니다. 일본에서 수도요금이 비싼 곳은 대부분 홋카이도입니다. 가장 저렴한 곳과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으로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요금 차는 25배나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땅은 넓고 인구가 적어서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철도만 봐도 일본 수도 민영화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철도는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선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본론에 입각한 사업으로 인해서 홋카이도 주민들은 이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부실한 철도 관리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와 같은 지역은 다른 곳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비용이 오를 것이고 심지어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단수되는 곳도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현실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수도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 시민단체가 물 공급 확보를 시 수도국에 요청. 일본에서는 생활이 어려워 단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시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요금 지불을 하지 못해서 단수된 사례가 5,000건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민영화로 수도 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단수 가정은 전국 단위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수도 민영화라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일본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가 하면 인프라의 절반 민영화, 완전 민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다. 수도 요금이 10배라니 민영화가 되면 당연한 일이니까. 아니면 싸지만 약간의 녹이 쓸거나 냄새나는 물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눈앞의 돈보다 먼저 선거나 표심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일이니까 이것은 도도부현 의원이나 시정촌 의원인가? 국내 자원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니까 수원이 사유지 안에 있거나 더구나 그 주인이 외국 국적이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수도 사업이 민영화된 곳이 있는데 유지 관리가 안 되고 갈색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거나 그 이전에 물이 안 나오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청구되는 등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돼서 기업만 남게 된 지역도 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연료 등의 인프라는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필요하다. 아소가 해외에 수도 사업을 팔겠다고 공언했는데 사위가 로스차일드가 프랑스 글로벌 기업에 있다. 이 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수도 이권을 챙기고 있고 터무니없이 수도 가격이 높아진 나라가 있다. 일본의 정수는 1톤당 10엔, 미네랄 워터의 50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매일 50종 이상의 기피 성분에 대한 수질 조사를 통해 제공해 왔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욕탕 같은 곳은 300리터나 사용하는데 말이야. 한국에도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쿠시마산이 안전하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순간 한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